시작하려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항상 고정 멘트는 2주에 한 번씩 뵙는데, 오늘 시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날씨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여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늘 228페이지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세 정리하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하고 또 다음 시간 마지막 정리할 시간에 가장 핵심되는 그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핵심된 단원이면서도 또한 양도세 가장 힘든 단원, 전체 보험에서 우리 전체 부동산세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힘든 내용이고, 그리고 출제도 가장 많이 되는 그런 단원을 오늘하고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마음이 아파서 좀 다른 단어도 좀 뭐지만은 중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좀 여기 봐서 정리합시다. 228페이지 양도 취득시 가보죠. 당연히 양도 소득세. 지금 정리하고 있죠.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정리되는데, 먼저 취득시기. 이 취득시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시기하고는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왜 일반적인 생각이 어차피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를 취득한 날은 시기는 똑같지 않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시기와 소득세법상 양도시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 필요하다. 명확히 구분. 그래서 다음 과정은 제가 약간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비교도 해주겠지만은 이렇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는 그럼 당연히 팔 때 소득으로 내는 세금이라면 왜 이렇게 취득 시기를 함께 고려가 되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지난 시간에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죠. 제가 양도세는 두 가지 개념을 두라고 그랬죠? 왜 이번 달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되는데, 이번 4월 달부터.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첫째, 안 팔면 되는 거예요. 팔아야 발생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니까 안 팔면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소득이 없으면 돼요. 팔아서 팔면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것은 팔아서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득이 뭐냐? 차익이다 그 말이에요. 차익이 없으면 세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된다. 양도 차익의 소득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익을 산정하려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금액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금액에서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양도 차익은 파는 날의 금액하고 취득한 날의 금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겁니다. 물론 양도 차익은 취득가격의 나머지 필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0억에 팔았는데 7억에 샀던 거라면 3억이 기본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익,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파는 날의 금액에서 파는 날을 알아야 되고, 차익은 취득 금액을 비교하니까 취득한 날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그래서 우리 법률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취득 시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는 양도소득세는 또는
뭘 또 중시하냐면 보유기간. 자, 그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왜? 보유기간에 따라 오늘 정리하면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비과세가 되냐 되지 않냐. 그러면 자, 과세가 됨으로써 세금 계산할 때 세율이 어떻게 되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보유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날부터 파는 날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거나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게 취득한 날과 판 날이다 그 말. 그래서 명확히 명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양도소득, 취득, 양도시가 규정된 이유인데, 그럴 때, 이런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이 있더라. 원칙. 그럼 자, 외에 없는 원칙은 없으니까 외외가 있더라. 그 말. 그런데, 우리 법령에는 원칙, 예외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원칙, 예외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하면 자, 자산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자,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도고 취득시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은 대가로 받을 금액이 깨끗이 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대금 청산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대가로 받을 금액이 깨끗이 계산되는 날이죠. 뭐 계산되는 날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말한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 원칙은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 끝.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은 한다. 그런데 이제 요 대금 청산에요. 대금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세니까 당연히 판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수자는 산 사람이죠. 양수자가 산 사람이 부담하기란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그 말. 양도소득세.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지금 봐보세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하면 문장에 오래 가지를 못해. 이게 심화할 때 난이도를 내서 문제 내거든요. 기본은 잘 안 나와. 심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양수자가 부담하기는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의 대금에 포함이 될 거냐 포함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이해해 보세요.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내는데 자, 나 집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살 사람이 그래. 나 그 부동산 땅이든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좀 팔아. 안 팔아 나. 나 팔 생각 없어 나. 그리고 팔면 세금 내는데 왜 지금 돈도 팔 필요도 없고 돈도 안 필요하고. 그런데 팔아라고 그래 안 팔아. 근데 살 사람은 정말 필요한 거야. 나 그 땅이 필요해. 그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값도 쳐주지 마. 걱정 마. 내가 파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내가 부담할 테니까. 세금 부담할 테니까 팔아라 그 말이야. 이게 마음이 이제 바뀐 거야. 처음에 팔 생각이 없었는데 제값 쳐준다고 그러고 세금도 내준다고 그러니까 뭘 터득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산 사람이 부담이는 양도소득세를 자, 대금 청산일 양도 취득 따질 때 그 대금 청산에
대가로 주고받는 금액에 수자가 부담하기는 양도세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대금은 대금의 제외가 되는 겁니다.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금이 만약에 포함이 돼버리면 시기가 불안정해지는 것. 수자가 세금 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대금 청산의 대금의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그럼 외 없는 원칙은 없겠다. 외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로 하겠다. 이 등기 접수는 자 역시 축야금인데 등기, 등록, 명의, 개서일을 통틀어서 등기 접수일이라고 합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등기 접수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등기 접수는 외외적으로 두 경우가 있는데 전체는 원칙인 대금 청산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리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끝. 그래서 자 원칙은 대금 청산. 근데 원칙이 요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러면 기분 봐보세요. 아니 대금 청산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주고받는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의 양도는 유상계약이잖아요. 그럼 유상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계약서에 언제 잔금 주고받겠다고 쓸 거 아니에요. 계약상 잔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 있죠? 잔금 약정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봐보세요. 원칙은 청산 실제 잔금, 외외는 등기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요. 자, 보세요. 계약상 잔금이 오늘입니다. 오늘 지난달에 매매계약을 해가지고 오늘 잔금 지급 약정이 됐어. 오늘이.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하루 전에 어제 잔금 지급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못 주니까 내일 하루 지나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쳐서 뭐 오늘의 계약상 잔금 약정보다 앞당겨 받든 간에 늦게 받든 간에 무슨 간에 계약상 잔금 아무 상관없이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약정일이지만 상관없이 어제 주고받으면 어제가 될 것이고 내일 주고받으면 내일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취득세 아닙니다. 지방세 아니에요. 취득세는 지방세 좀 고려한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양도취득세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은 청산, 외외는 등기 접수. 그래서 좀 지저분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는데 좀 오래 기억하도록 저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파는 사람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쏘잖아요. 쏜다는 표현이 뭡니까? 돈을. 원래는 쏘잖아요, 안 그래요? 요즘 안 쏩니까? 공고증 가방에 현금 가지고 옵니까? 스펙 끌어옵니까? 다 쏘잖아요. 좀 파는 김에 해줘보세요. 안 싸요? 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또 과거 전통이 좋으니까 대금을 받는 실제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 뭐 띠도 있지만은 맞았다면 이게 현금 맞느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돈을 세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돈을 안 세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세다가 돈을 막 이렇게 맞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돈을 세다가 잘 안 세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적으로 안 합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돈 안 써봤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양도취득 시기는 실제로 잔금 주문날이니까 계약상이 아니라 실제 잔금 주문날이니까 실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시기는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이렇게 좀 연상해달라 그 말은. 그래 향후에 명확히 구분이 된다. 이어지면 앞필요 없어 지금 양도세, 양도취득세는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이렇게 연상해야 오래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원칙 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도취득 시기에 있어서 특수한 거래 형태가 있더라 그 말. 그러면 특수한 거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 특수한 거래 형태니까 그 형태에 따라 구분을 자르셔야 돼. 자 원칙은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외에는 등기 접수일. 그런데 이제는 특수한 거래 형태는 그 특수한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자르셔야 되는데 순서 아닙니다.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장기 할부는 장기는 1년 이상 할부 분할하는 거죠. 2 이상 분할하여 자 조건으로 이렇게 매매가 됐다면 취득 양도세를 언제로 할 것이냐. 장기할부 조건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자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 인도일은 인, 사용수익은 사. 자, 그래서 자 역시 특수한 거래 형태에서는 암기틀 몇 개 활용할 텐데 봐보세요. 문장도 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소, 인도일은 인, 사용수익 사. 그래서 한자식을 따보니까 소인사다 그 말. 소인사. 자 거기에 중 빠른 날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뭐 다음 달이면 뭐 초팔로 더우지만은 자 우리 뭐 절이 많잖아요. 무슨 절. 그러면은 자 소인사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소인사는 오래 안 가지만은 소인사나 소림사 절 이름 있잖아요. 소림사. 그래서 소림사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중국 절이요. 우리나라 절도 많이 있지만은 아무튼 소림사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소림사에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 말이. 여기서는 요 중이 중요하니까 이 중은 스님 중이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중이 아니라 스님 중. 그래서 소림사 중 빠른 날. 그 말은 장기 할부 조건은요 할부금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니고 얼마씩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양도 취득시를 따질 때는 할부금 수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소인사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왜? 할부 조건이니까 할부금이 편하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것은 개정이 되잖아요. 옛날 옛적에는요
우리말로 하면 once upon a time, long ago. 옛날 옛적에는요, 할부금을 따질 때도 있었어요. 법령에.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인사중 빠른 날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과거는 필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들었을 때 장기 할부조건인 경우는 소인사중 빠른 날 이렇게 정리하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작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가건설 건축물. 말 그대로 스스로 건설한 건축물이 있어서 자, 양도 취득시를 언제로 할 거냐? 사용승인서 교부 1로 합니다. 그래서 승인서 교부 1로 하겠다. 승인서. 뭐 당연히 사용 승인 전에 살상 사용이나 임시 사용은 사실상 임시를 따지면 되겠죠? 승인 전에 사용하니까. 자, 그런데 이 자가건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 1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사용 1로 하겠다. 사실상 사용 1로 하는 겁니다. 자, 자가건설 건축물인 경우는 승인서 교부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다. 자, 다음에 주의할 부분. 상속 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이 있더라 그 말. 상속 중에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는 유상 이전이잖아요. 유상. 무상 이전은 양도 해당하지 않죠? 반대급부가 수반하지 않고 넘기는 건 양도로 보질 않습니다. 무상 이전은.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상속 증여하면은 무상 이전의 형태잖아요. 아, 돌아가신 분한테 증여자로 또 될 것이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양도 해당하지 않는데 왜 양도 소득세 규정에 양도 취득식이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양도를 보질 않는데. 그런데 이것도 많이도 말고 조금 이해하세요. 여러분 상속 받은 적 있잖아요. 아, 또 받을 수도 있고 경우 따로 증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상속받은 땅, 증여받은 땅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못 팝니까? 아, 봐도 그 다음날 팔더니 10년 있다가 팔더니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차익 있으면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 차익 계산할 때 파는 날이 언제냐? 돈 받은 날이잖아? 그러면 취득한 날도 돈 받는 날이잖아. 그런데 상속 증여로 취득 어떻게 돈을 받아? 대가 없이 받은 건데. 그러면 대금 청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취득이. 그러면 차익 어떻게 사네? 치일 언제 잃어봐? 그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상속받을 때 세금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파는 날은 청산일이지만 취득한 날이 언제가 될 거냐? 그걸 잡아줘야 기간도 따지고 차익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 상속으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서는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개시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 받은 날로 한다. 특히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로 합니다. 받은 날, 계약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속개시를 증여 받은 날은
취득 양도 시기 중에 취득 시기를 의미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양도 시기가 아니다. 취득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민법상 시효 취득. 자, 여러분이 민법의 점유권을 공부를 했으니까, 자, 민법상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결론부터 점유 개시. 점유 개시된 날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칠판 보셔야 됩니다. 자, 얘네 여경우는 뭐 이런 민법 등의 점유권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타인에 대해서 자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공연평온하게 부동산은 20년간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민법상 시효 취득이다. 그 말이에요. 동산은 10년이면 부동산은 20년. 그래서 20년간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자에 대해서 등기함으로써 취득으로 보여. 그래, 시효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취득된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20년 공연평온을 등기함으로 취득한 거 보는 게 시효 취득이죠. 그러면 20년 자 시효 취득이 완성일 날 양도세를 판 겁니까? 시효로 점유된 시효 취득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아직 안 팔았어요 지금. 그러면 이 시효 취득한 부동산을 한 달 후에 다음 달에 양도를 합니다. 팝니다. 자, 그럴 때 양도 차익의 양도일은 대금 청산이죠? 그러면 취득일을 등기일 또는 시효 완성일에 취득일로 하면 20년간 어떤 기간 흘렀던 이득을 다 얻어놨는데 자, 이 등기를 시효 완성을 취득을 해버리면 차익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10원이었는데, 전미땅이 10원이었는데, 20년 동안 해서 100억이 됐어. 예를 들자면, 그걸 101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차익이 1억이면 1억이 됩니까? 100억 얻어놨는데? 뭐 안 이상해요? 어차피 세금은 실질과세거든요? 실질과하기 때문에, 실질과학에서는 당연히 시효 취득으로 등기한 시효 취득이지만 실질과하기 위해서 양도는 청산이 되지만 취득일은 등기 시효 완성이 아니라 점유 개시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과세하기 위해서. 그런데 취득세는 아니지.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취득세는 남의 부동산 점유해주는 세금 내야 됩니까? 시효 완성이 돼야 되지.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하고 구분하는 걸 지금 이거 설명 안 해도 구분 잘해야 되지만 취득세하고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 시험에 가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다 들어봤거든. 취득세도 들어봤고 양도 이게 세금 구분 순간 못하니까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금을 성격을 생각을 안 해. 취득세라는 세금이 뭔지 양도 소득세라는 세금이 뭔지 세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만 막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오래가지는 못하는 거지. 막상 딱 시험에 나오면 아는데 왜 틀려? 암기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 하지 않아 지금 과정적으로 이런 걸 참 접할 때 어차피 이렇게 구분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요 구분에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시효취득 다음에 이제 자, 넘겨보시면 수용이 나옵니다. 수용. 자, 공치법에 따른 수용될 경우는
대금청산일 수용개시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충은 수용개시가 그러니까 대금청산 원칙이죠. 등기 접수 외외죠. 원칙가의 가운데 수용개시가 들어있다 그 말이. 자, 그러기 때문에 수용된 경우는 가운데, 여기 중은 이제 가운데 중이에요. 가운데 수용개시가 있더라 그러면 가운데가 수용개시면은 앞뒤 전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운데니까. 원칙과 외외가. 그래서 수용될 경우는 가운데 수용인데요 하면은 구분이 되어지지. 그 말은 만약에 시험 나오면은 가운데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장도 길의 수용자체는 공이 사부련 토지니 취등이 보살은 법률이다 보니까 법률이 거의 한 줄이에요. 수용될 경우 나오니까 엄청 길지. 그건 가운데 수용애들 정리를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원칙과 외 가운데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런데 이 수용이 되면은 피수용자가 보상금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게 주려고 그래. 이것도 보상이는 줬어? 안 받아. 그럼 자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시행을 해갖고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내 보상금을 피수용자가 법원에 공탁을 하네? 그럼 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안 받으니까 법원에 맡겨놓는다 그 말이 공탁한다고 그래. 그럼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는 양이 언제로 따질 거냐 그 말. 공탁을 해야 된다는 건 그 판결이 나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 판결 확정일로 한다 그 말이. 그래서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는 소송 관련 판결 확정일로 하겠다. 그래서 공탁하면 구분 좀 하셔야겠죠. 다 이게 최근에 개정 내용들이다 그 말이. 다음에 이제 미확정된 자산이 있습니다. 미완성, 미확정. 그럼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된 날, 확정된 날로 한다. 미완성은 완성. 자,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자, 건축물을 지금, 자, 건축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이때 건축물이 이제 완공이 될 거예요.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될 때, 만약에 뭐, 빌라든가, 뭐, 다른 뭐, 또는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사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분양공고도 할 거 아니에요. 막 푸니까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정말 보기에는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거. 나중에 하면 좀 그러니까 미리 그걸 잡아야겠다. 그래서 자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 대금을 청산을 지고 있잖아요. 돈. 그렇잖아요. 왜? 미리 좀 잡아두려고. 미리 잡아두려면은, 그래야 나중에 딴 말 안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세요. 자, 완성되기 전에, 자, 경우에 확정이 확정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자, 대금 청산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이 아니한 자산에 있어서는 돈이 중요하잖아. 돈이 중요한 돈 왔다 갔다 했는데, 완성이 다음 달 쫙 들려야 돼. 뭐 세금 내라고 하니까 내는 다 내는데 완성이 안 돼. 돌아버리겠어. 그럼 불합리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까 한 거지. 허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은 저는 완성 확정된 날로 하겠다 그 말. 대금 청산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건축물이라면 완성 확정된다는 언제일까요? 완성 확정된 날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승인소 교부일. 그럼 승인소 교부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완성 미확정된 자산에 있어서 건축물일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환지 처분에 따른 취득한. 자, 여러분, 요 환지 처분도 공법의 도시개발법을 알아야겠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취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경우에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합니다. 핵심은 환지 전이에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겠다. 그런데 환지 처분에 따른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가 있겠다. 이 증감된 땅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공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합니다. 다음 날로 하겠다. 자,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환지처분에 따른 자 증가 감소인 경우를 쓰면 이걸 개발법 공부할 때 하겠지만은 증환지 감환지라고 한다. 그러면 땅이 늘었다 줄었다 증환지 감환지. 그의 땅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 취득 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을 작업한 것은 우리가 개발법, 도시개발법의 공법에서 이걸 좀 드러나야. 내 들었다고 그런 감을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환지 처분의 준수는 환지 전을 따지는데 증가 감소한 토지는 공고가 있는 다음 날로 하는데 이걸 봐보세요. 자, 환지 처분에 받을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7천이. 그런데 자, 교부를 8천을 받았어. 왜 8천을 받을 것 같아요? 개발법 했으니까. 그 땅을 사업시행으로 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 환지 받을 때 원래 7천이 받을 면적인데 8천을 받은 거야. 왜? 집가상승이 있었으니까 사업시행 등을 위해서. 그러면 땅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 이 교부한 토지 면적이 8,000제곱미터를 양도 팔았다 그 말이에요.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차익이지 가액이지. 그럴 때 어떤 차익 계산할 때 7,000제곱미터하고 7,000은 원래 바다할 면적이죠. 이 원래 바다할 면적에 대해서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고 요 1,000제곱미터가 증환지죠. 이 증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고. 전부 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증감될 경우는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고가 있는 다음 날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시험적으로 나올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냐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냐 이걸 따져갔을 때 힘드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7천, 8천은 7천, 1000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 하면 연상해야 돼. 7천, 8천이 7천, 1000으로 이걸 연상해야 7천은 전,
천은 공간이 다음날 이렇게 구분해서 문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주식이 있죠. 사실상 양도된 날이니까는 참고로 하면 돼요. 그런데 칠판에 여기까지 있는, 봐보세요. 나와 있는 원칙과 외외, 특수한 경우에 장기 할부 등은요 100% 해두셔야 돼요. 그 교재 9번에 기타 취득시기의 부분이 한 4경우 나오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하등이 문제 없어. 칠판에 있는 이걸 더 확실히 하라 그 말이. 그러면서 처음도 했지만은 취득시기하고 양도세하고 구분하면서. 그런데 오른쪽 10번 있죠. 취득시기 의제가 있더라. 의제. 자, 그러면은 이 취득시기 의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왠지 또 이 부분도 좀 냄새가 나거든요. 이걸 이제 손질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거든요. 시간이 뭐 흘렀으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칠판 잠깐 보세요. 칠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이게 취득이고 양도잖아요. 영어로 해보면 양도는 P고 취득은 H거든요. 영어로 하면 양도는 지금 파는 거 아니요? 프레센트 현재 시점이, 취득은 H 히스토리얼 과거. 그럼 양도 시기는 지금 파는 거잖아. 그래요? 바로 차익산 해야 되니까. 근데 취득은 과거잖아. 그럼 너무 오래전에 취득했던 부동산 등을 팔 때 양도 차익 산정이 좀 불합리할 수 있잖아. 왜? 옛날에는 우리 화폐 단위도 틀렸었고, 아니 물가 상승을 감안도 하고 가격이 오르고 내릴 텐데 그걸 전혀 무시해버리고 옛날에 그대로 해버리면 양도 차익이 불합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실제 취득한 날이 있지만 법으로 취득한 날을 잡아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합리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고. 자,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에는 크게 2개가 있다. 자, 1985년 1월 1일과 1986년 1월 1일 의제일은 2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1번, 2번, 4번과 자,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3번에 있어서는 의제일이 구분이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까? 어차피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양도소득 범위를 했잖아요. 과세 대상. 제가 번호로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2번 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하면 주식, 4번 하면은 기타 자산, 5번 하면은 파생상품.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 지금 양도소득 범위 하면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 먼저 이 파생 상품은 과거가 그렇게 없어. 왜? 파생 상품 과거가 그래서 왜? 2017년 신설된 거니까. 무슨 과거가 있어야지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 처음 신설된 걸 얼마나 과거가 있겠어.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대한 의제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본 시험에서 파생 상품이 85냐 86이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마 걸려들 거예요.
나온 적 없어, 시험에. 왜? 처음 신설된 거라. 그런데 또 오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 학년에 좀 차이도 있지만은 주식 또 요즘에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대로 해서 뭐 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울상입니다. 왜? 턱턱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울상해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주시장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그때 우리 기업들도 하면서, 그래서 기업을 내놓기도 힘들었었어요. 무슨 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0년대 시작됐거든요. 부동산이 행하게 섰지만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의제를 따질 때 주식만 빼내라 그 말이에요. 주식만 85년이고 나머지 부동산 등은 84년. 그래서 주식은 80년, 부동산은 85년을 잡으면 된다. 자,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 그룹하고 주식하고만 구분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동산을 뭐 70년, 80년 때 탔던 땅을 지금 판다면 차익 계산할 때 한 70년대 만약에 땅값이 그때 가격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한다면은 차익이 얼마나 벌어지겠어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의제를 잡아서 그 전에 실제 취득했던 기간에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법으로 취득가격이 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샀던 것은 85년 1일 기준해 가지고 취득 가격을 법으로 계산해 주겠다. 그 말이 합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걸 의제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의제일의 취득 가격을 계산할 그 나오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의제일의 의미에서 85하고 86으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은 85년, 주식은 86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취득 양도 시기는요, 제가 한 5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1시간 정도 했는데, 사실은 한 20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왜? 이해가 아니라 그게 단순히 정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처음 수업이라, 제가 또 취득세 혼동은 안 되니까, 저는 각각 사정 설명을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요, 구분을 잘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제 쉬었다가 비과세부터 보죠. 쉬었다 합시다.